더 읽어보기가 참 내용이 짧으면서도 심오했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대단한 종합 문제. 일단 이제 맨 먼저 첫 번째 소단원이죠. 글을 읽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읽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 적절하지 않은 것. 시험에 나올 가능성 너무 높죠? 몇 번, 나란히 제시된 문장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워. 이럴 수 있죠. 문장이 이렇게 양쪽이 있는데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의 관계가 뭐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때 단어의 뜻을 찾아봤대요. 어떤 하나의 단어의 뜻을 찾아본다고 해서 이 문장의 의미 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봐야 할 때는 그 단어의 뜻을 모를 때입니다. 그렇죠? 문장의 의미 관계는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죠.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통해서 이 문장들의 의미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전문 용어의 뜻 모른다? 인터넷 사전 찾을 수 있죠.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친구는 이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글쓴이가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용어들의 개념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한 책 찾아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설명한 책을 읽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 볼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내용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대한 설명, 알맞지 않은 거 그랬는데 뭐 이 말 없어도 똑같은 문제죠. 읽기,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읽기에 대한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읽기를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 아니죠. 진정한 읽기라고 하는 거는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읽기는 우리 그 첫 1강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독자가 있고 작가가 있으면 이 작품을 쓴단 말이에요. 사실 얘가 매개가 됐을 뿐 이 둘 사이에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 작품을 통해 표현했던 거를 이 사람이 읽고 이해하는 것. 그럼 직접 말로 해주고 이해도 되잖아. 다만 작품을 매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따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자, 읽기를 통해 내가 모르던 내용 알 수 있겠죠. 생기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정보와 비교하며 읽으면 더 깊이 알 수 있고,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넘어갑니다. 자, 보기와 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해결하는 방법,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근데 일부러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봐봐. 글쓴이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나온 글쓴이의 의견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 봐야 된단 말이야. 다른 책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죠.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해놨는지를 보면 여기서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한지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3번에 보면 중심 내용을 요약해서 주제를 파악해 본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정말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보다 다음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주제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의견이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알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같은 주제를 다룬 뉴스나 신문 기사를 찾아보는 거, 이거 뭐 소통하는 얘기죠. 주제에 관해 알고 있던 배경 지식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넘어갈까요? 자,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읽기의 특성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입니다. 보세요. 여기나 단어는 처음 보는 단어라서 뜻을 몰랐어. 앞뒤 내용으로 미루어 중용하다와 비슷한 뜻이라고 짐작했어.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이라는 소제목에서 철없는 과일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요즘은 과일이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어 제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철없는 과일이 제철 없이 언제든 생산되는 과일을 뜻한다고 생각했어. 자,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또는 구절의 의미 어떻게 알고 있는 뭐 내용이라든가 글의 문맥 앞뒤 내용을 통해서 파악했네요. 이게 뭡니까? 읽기입니다. 이게 읽기예요. 결국 보기가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읽기는 뭐 하는 과정이라는 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답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막 보기가 이렇게 길게 있고 조건이 막 이렇게 있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답을 쓸 때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답을 적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보기와 조건에서 풀어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지문 나오네요. 5번부터 8번까지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볼까요?
자,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기본적인 사실 이해를 묻는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지. 이 문제 틀렸다? 나 이 지명 몰라요와 똑같아요. 그래서는 다른 문제도 못 풀죠. 자, 아닌 거. 조선시대 사람들은 모두 시계 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 이렇게 볼 수가 없냐? 나를 살펴보세요. 20세기 초만 해도 사람들은 시계 보는 방법도 몰랐다고 했어요. 왜? 시계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걸 왜 봐야 돼? 필요가 없으니까 보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자, 농업은 계절의 영향 많이 받는다는 거, 다문단, 나문단 다 라에 있고요. 옛사람들은 시계보다 달력 더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거 가에 있죠. 공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시계가 더 중요해졌다는 내용은 마에 있고, 달력에 표기된 절기는 해의 움직임을 참고했다라는 내용은 라에 있습니다. 넘어가죠.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내용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위치는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 참 많이 나오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읽는 지문이니까, 교과서 지문이니까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 앞뒤 내용을 통해서 얘가 어디 들어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나야.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어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질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와 반대되는 내용. 그러니까 시계가 있었다. 시계가 없는 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는 장식품이었어. 이렇게 이어지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나를 한번 보세요. 20세기 초의 상황인데 시계가 매우 비싼 물건이었다는 거. 사람들 시계 보는 방법조차 몰랐는데 시계는 이미 들어와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러면 반대되는 내용 그러나로 이어서 연결하기 아주 좋죠. 됐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앞뒤를 반대로 연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을 읽고 보기와 같이 생각하였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교환에는 바르게 돼 있을 거예요. 보기와 같이 생각하였다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뭐냐? 문제 못하는 있었지만 너무 좋은 문제 보세요. 기억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억은 일단 보기를 먼저 봅시다. 이걸 봐야 돼. 왜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리면 낭패를 본다는 것일까? 싹이 트려면 기온이 높아야 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싹이 트지 않겠지. 그래서 농사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구나. 자, 기억의 내용에 보시면 추워지는 10월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벽실을 뿌렸다가 낭패를 볼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 뭐야? 그 문장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 거죠. 이때 어떻게 했어요? 싹이 트려면 기온이 높아야 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싹이 트지 않겠지 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서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구나 로 의미를 파악했죠. 그럼 결국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하는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날씨가 추우면 싹이 안 틀 거다라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친구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 추울 때 벽실 뿌리면 안 돼? 몰라요. 될 수 있죠. 근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서 보기의 내용 포함해서 한 문장으로 써보면 싹이 트려면 기온이 높아야 한다. 이게 보기 내용이죠. 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술형 답 쓸 때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서 키워드는 배경 지식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8번.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람들에게 시계가 달력보다 더 중요하게 된 까닭. 결국은 뭡니까? 공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였죠. 더 이상 절기가 아니라 시간이 돈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따라서 답은 농업에서 공업으로 주요 산업의 변화가 가장 알맞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볼게요. 9번. 글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기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그랬는데 이 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글의 내용과 당연히 관련이 있어야겠죠. 아까 5번부터 8번이라는데 5번부터 9번이 연결된 지문입니다. 자, 글의 내용을 가지고 그 글의 내용에서 우리가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답을 보시면 디귿. 현대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는 공장 운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미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중요하지. 그래서 시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잘못 파악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보시면 글쓴이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맞잖아요. 글쓴이의 의견 맞잖아요. 글쓴이의 말대로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글쓴이의 말 잘 봤죠. 자연재해가 잦아진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일으킨 결과니까 타당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과거처럼 자연의 리듬을 지키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쨌든 모두 글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 그에 대해 타당성을 판단했단 말이야. 근데 디귿은 글 내용 자체를 잘 못 봤기 때문에 땡인 거예요. 사실 타당성 평가와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글 내용과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죠. 지문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뭐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글은 같죠. 자, 아닌 것.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여 서술하는 역순행적 구조. 물론 글 내용에 보시면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뭐 현대에 오면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역순행적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제목, 부처적, 우리 지금 가에, 뭐 다에 보시면 다 있어요. 자연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살던 사람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어디서 나타났냐면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살던 사람 누구예요? 조상이죠. 그래서 보시면 어딨어? 그 다에 보면 옛 조상들은 하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 가을에 큰 비가 내리면 다음에 벌레가 많아지는 법이랍니다. 시골 노인들은 이런 식의 충고를 이용하고 살았다. 직접 한 말 큰 따옴표 안에 넣어서 인용하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디에서? 다에서 있었다는 것. 시계와 달력을 소재로 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거에는 따르려고 했는데 지금은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는 달력, 지금은 시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네요. 넘어갈까요? 자, 나를 읽으면 독자가 보기와 같이 문제를 해결했대요. 활용한 방법이 뭐냐라는 건데 역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죠.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니 계절의 흐름에 따라 농사를 짓고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계절과 상관없이 원하는 농산물을 얻어내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인 것 같다고 이 부분을 이해를 했어요. 자, 나를 읽으며 그랬거든요. 나의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하면서 과일의 제철이 없다 그랬어요.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뭐지? 그냥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니라고 했단 말이야. 이어지는 내용에서 찾았구나. 그럼 문맥을 통해서 파악했다는 얘기는 답이 없어요. 문맥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했다는 얘기가 없다고. 적절한 소제목을 붙여보았다가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답이 없는 선생님. 자, 보기에서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계절과 상관없이 원하는 농산물을 얻어내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계절과 상관없이 농산물을 얻어낸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글 속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과일의 제철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 보기에서 말하는 이 인위적인 방법이라는 게 비닐하우스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글에 나와 있는 비닐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기의 내용에서 보기에 말한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는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비닐하우스가 인위적인 방법인 거야 라는 배경 지식이 없었으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보기의 내용은요,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보기의 내용은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때 두 가지를 다 사용한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 그러니까 문맥도 사용을 했고 여기에다가 비닐하우스가 인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자신의 배경 지식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 2, 3, 4, 5번 중에는 배경 지식 활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3번이 답이에요.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보기의 내용이 그냥 딱 보고 답 나오게 안 생겼기 때문에. 자, 넘어가요. 기억의 의미를 보기와 같이 파악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억의 의미는 자연의 복수네요. 자연의 복수를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사막화, 지구온난화, 홍수, 가뭄 등을 의미하는 말이
자연이 인간의 횡포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 자, 아닌 것. 답은? 그렇죠. 같은 글을 읽은 다른 독자와의 소통, 다른 독자죠. 얘기 없죠?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글쓰기의 과정 중 이제 글쓰기로 가네요. 표현하기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 그랬습니다. 표현하기잖아요. 직접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시작과 끝 부분을 어떻게 쓸까가 표현하기에서 고민을 되죠.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는 계획하기. 어떤 제재를 다루어야 그랬습니다. 제재도 중심 소재니까 주제와 관련인 거예요. 얘도 역시 계획하기죠.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해야 흐름이. 순서는 그치 조직하기죠. 글 전체에 문단조정, 문장소사는 어떻게 고쳐 써야 할까니까 고쳐 쓰기죠. 자, 넘어가요. 보기를 통해 글쓰기의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한 점을 이거 나온다니까. 이게 사실 계획하기에서 지우가 한 말이잖아요. 자, 항목이 이렇게 있네요. 주제는 청산도의 아름다운 순록길, 매체 블로그 있어요. 목적이 뭔가요? 청산도의 아름다운 순록길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였죠. 따라서 청산도의 순록길 소개 또는 그냥 길 속에 나와 있는 거 최대한 살려서 청산도 순록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라고 써도 답이 돼요. 독자는 친구들 또는 글에 나와 있는 거 최대한 해서 내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라고 써도 좋습니다. 특별히 뭐 한 단어로 써라 이런 식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뭐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거의 그대로 활용해도 좋아요. 넘어가죠.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글쓰기의 과정 중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 부딪힌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으로 알맞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정답 2개인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 글을 쓰기에 부족해요. 배경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청산도 관광문의집 여행책자 자료 찾아봤고 마련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글에 담을지 고민이었는데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그리고 주제와 거리가 먼 거는 빼기로 했습니다. 맞나요? 이건 뭐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다 알 거예요. 따라서 몇 번 매체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만을 주장하는 걸 아니기 때문에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 삭제하고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고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 글쓰기 과정 중 개요 작성하기에서 고려할 점 아닌 것 그랬네요. 개요 작성하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련한 내용을 모두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모두 활용해도 좋고 막상 활용하다 보니까 필요 없으면 또 빼도 되고 부족한 부분 넣을 수가 있겠죠. 나머지 내용들 개요 작성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넘어가죠. 가부터 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그랬네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근데 뭐만 없는가 하면 이것만 없어요. 슬로끼를 만든 방법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답은 1번이요. 자, 그럼 나머지가 다 있다며. 어디에 있는데? 알아봐야죠. 그래요. 그걸 정리하는 게 사실은 공부야, 여러분. 이렇게 오답공책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도에 가는 방법 어디 있는데요? 가에서 보면 완도항에서 배 타고 50분가량 가면 된다고 했고요. 범바위 이름의 유래는 마에 보시면 있어요. 두 가지죠.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또는 바람이 불 때면 바위 틈에서 범 오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자, 청산도라고 부르는 까닭은 가에 있습니다. 산도, 바다도, 하늘도 푸르다고 해서. 슬로길 중 1번, 4번, 5번 코스의 특징은 다부터 마에서 1, 4, 5번 코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 글의 개요예요. 이를 참고해서 나에 추가해야 하는 내용. 자, 나가 과연 어딘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죠? 근데 나의 내용을 보시면은 11개 코스를 모두 걸어보려면 적어도 4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는다면 하루 이틀 더 걸리겠죠?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1번, 4번, 5번 코스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코스를 가야 될지 왜 추천하는지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에. 그죠? 여기가 나예요. 그러면 가는 뭔데요? 가는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가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산도 바다도 하늘도 푸르다고 해서래요? 청산도 소개하는 게 가인데요? 그럼 얘가 가고 얘가 나면 요게 빠졌네. 요게 들어가야 하네. 알 수가 있는 거죠. 답은 청산 슬로기의 전반적인 소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개요를 짠 걸 바탕으로 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죠.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니까. 자, 넘어가요. 다음은 글 쓰니까 달을 쓸 때 부딪힌 문제랍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소개하려는 코스를 독자가 더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고 싶어 그랬어요. 다에 나타난 표현 방법 찾으라고 했거든요. 보면 독자가 이 코스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번 코스 크게 나타내잖아요. 같은 방법이
이제 뭐 라나 마에도 있죠. 그래서 답은 큰 글자로 제시하였다. 이 말이 꼭 들어가면 정답이 됩니다. 자, 20번 기억에서 보기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문제 해결 과정으로 알맞은 것. 블로그에 올릴 글이니 링크를 걸어둬야겠어. 블로그라서 링크가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매체를 고려했네. 맞아요. 따라서 몇 번? 매체의 특성 고려했다. 자, 넘어갑니다. 바에서 글쓴이가 글을 마무리한 방법이 뭐냐 그랬는데 이거 참 쉽죠? 20자 내외 그랬어요. 20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써야 돼요. 마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섬 청산도의 멋진 슬로기를 천천히 걸으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보지 않을래요? 권유했죠. 무엇을? 여행을.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가 중요해. 서술형은 이 부분에서는 여행을 권유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정답. 자, 넘어가요. 자신이 쓴 글을 고쳤을 겁니다. 유의할 점 아닌 것 몇 번.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는가? 활용할 수 있죠. 근데 꼭 활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굳이 고쳐 쓰기에서 꼭 했어?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뭘 봐야 되냐? 사진 그림 자료가 들어갔지. 그럼 이렇게 들어간 자료가 주제와 어울리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죠? 주제와 안 어울리면 빼야 되니까. 자, 나머지도 모두 봐야 한다는 거. 넘어갑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 알맞지 않은 거 3번부터 25번까지는 우리 오늘 덜거보기의 내용입니다. 자, 아닌 것 그랬는데